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오늘은 그 일라스틱 리커버리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스틱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 탄성 구간에서 이제 탄성에서 얼마만큼 회복되는가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탄성 회복이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은 탄성 영역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대로 돌아가는 것도 일라스틱 리커버리가 되겠지만, 이 탄성 영역에서 색깔을 좀 바꿀까요? 자, 탄성 영역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되겠지만, 뭐 탄성 영역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성 영역에서도 이렇게 갔다가, 그죠? 소성 영역 갔다가도 이렇게 갔다가도 돌아올 때 이 탄성 구간만큼은, 탄성 영역만큼은 회복되는, 요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거를 우리가 일라스틱 리커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성 영역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탄성 구간, 탄성 영역에서의 이 늘어난 만큼은 무조건 회복된다라는 게 바로 일라스틱 리커버리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시험을 하다가 만약에 여기에서 로드를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D라는 점에서 로드를 제거를 했을 때 다시 이제 탄성 영역, 탄성 구간만큼 이 돌아가는 이런 것을 일라스틱 리커버리라고 하고, 이 직선, 이 선은 반드시 이 선과 평행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탄성 기울기만큼 그대로 따라서 평행하게 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은 항상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연신율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소성 변형량만큼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만큼만 고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resilience가 되겠는데요. 자, 이거는 얼마만큼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되겠고, 이거는 뭐 선형 탄성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전체에서 이 넓이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그마 y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입실론 y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시그마 y, 그다음 입실론 y, 이게 삼각형이니까 요만큼의 넓이를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 시그마 y의 입실론 y가 되는데, 이 입실론 y라고 하는 게 훅스 법칙, 훅스로에 의해서 2분의 시그마 y니까 결국에는 2분의 시그마 y 제곱이라는 값이 여기에서 resilience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밑에 부분이니까 이 absorb energy, 그래서 이제 그 흡수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덕틸리티. 이 덕틸리티는 뭐 일롱게이션, 그 다음에 리덕션 오브 에어리아, 리덕션 에어리아 두 가지, 길이 변화하는 거, 그 다음 단면적 변화. 길이 변화는 늘어나는 것이고 단면적 변화는 이제 줄어드는 것이. 뭐 밑에 그림이 더 잘 나와 있죠. 길이 변화는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고, 늘어나는 거고, 단면적 변화는 감소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이게 덕틸리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개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덕틸리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일라스틱 그 리커버리만큼은 없애기 때문에 그만큼은 이제 이 덕틸리티 값은 여기 소성 변형량만큼만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 소재별로 덕틸리티를 같이 보겠습니다. 알루미늄은 일단은 뭐 스트레스, 일드 스트레스는 35에 텐살은 90, 덕틸리티는 한 뭐 40%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카파도 뭐 이렇게 69에다가 뭐 45 이렇게 되고, 아이언도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정도 되는데,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은, 뭐 강도가 엄청 높아지면은 10에서 20 정도로 이렇게 좀 덕틸리티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증가하면 연신율은 감소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트레이드 오프를 보통 일반적인 소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트루 스트레스, 트루 스트레인. 트루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부피가 원래 길이가 이렇게 시편 이렇게 생겼는데 늘리면은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에 단면적은 어차피 요것도 A 제로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L0다 라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게 변화하면은 요 단면적 A로 변화하고, 그 다음에 길이는 이 L로 변화하니까 어차피 두 개는 부피가 변하진 않을 테니까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은 A0랑 L0랑 같은 것이기 때문에 A0랑 L0랑 같고 AL이 같으니까 A분의 A0는 L0분의 L이 되겠습니다. L0분의 L은 L이라는 게 어차피 델타 플러스 L0가 되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L0분의 델타 더하기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L0분의 델타라는 게 결국에는 이 스트레인이죠. 그래서 1 플러스 입실론이라는 식으로 A분의 A0가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이 스트레스에 대한 거. 그럼 스트레스도 시그마 T는 A분의 P인데 A분의 P에다가 똑같이 이제 A0분의 A0 어차피 1 곱해주는 건 상관없으니까요. 곱해준 다음에 A0를 여기 놓고 A를 여기 놓으면은 A0분의 P에다가 A분의 A0가 됩니다. A0분의 P라고 하는 게 그 엔지니어링에서 엔지니어링 스트레스가 되겠죠. 이게 시그마 값이 그대로 들어갈 것이고 A분의 A0 우리가 구했잖아요. 구했으니까 1 플러스 입실론이니까 그대로 쓰면은 시그마 T 토탈 값, 트루 스트레스 값은 시그마의 1 플러스 입실론 이런 식으로 트루 스트레스 값은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루 스트레인을 정의하는 방법은요, 각각의 이제 구분 구적법을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늘어나는 게 결국에는 이 적분값이 되겠죠. 그래서 L에서 델타 L까지. 그래서 늘어나는 게 예를 들자면은 뭐 L분의 뭐 L2 마이너스 뭐 L1 더하기 뭐 그 다음에 L분의 뭐 L3 마이너스 L2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그만큼이 다 조금씩 다 다른 게 다 늘어나는 거겠죠. 쭉쭉쭉 가겠습니다. 이게 쭉쭉쭉 계속 늘어날 테니까 이거를 적분으로 이게 시그마 값이죠. 이 적분으로 나타내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테그랄 L분의 DL을 우리가 적분을 하면 ln의 L분의 델타 L이 됩니다. 그러면 요 값을 가지고 델타 L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L분의 이제 델타 L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L0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L0로 나타내게 되면은 L0분의 L0 플러스 델타 L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건 결국에 또 1 플러스 입실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트루 스트레인도 ln의 1 플러스 입실론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재밌는 사실은 이 그래프가 되게 중요한 건데, 자, 그래프 엔지니어링 보시면은, 자, 어차피 이게 중요한 거는 항복 강도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은 가다가 이게 UTS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그냥 쭉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루 같은 경우에는 UTS 구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증가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은 원래는 계속 로드는 힘은 계속 파괴하기 전까지는 계속 증가하는데, 단지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이 네킹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쭉 올라가는 이 그래프가 훨씬 더 이제 맞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뭐 트루 스트레스, 뭐 트루 스트레인에 대한 뭐 개념으로 좀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는요. 이 strain hardening parameter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경화 지수죠. 가공 경화 지수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이게 홀로만입니다. 가공 경화 지수, 가공 경화율, 가공 경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조건 true stress, true strain 값을 나타내야 되겠고, 가공 경화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 n 값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HCP 같은 경우에는 가공 경화 낮기 때문에 가공 경화율이 낮으니까 가공 경화 지수도 낮고, n은 0.05,
그 다음에 BCC는 N은 0.15, 그 다음에 FCC는 N은 0.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양변의 로그를 취해가지고 기울기를 이렇게 구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오리진 파일 같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 또 해볼 수가 있겠죠. n이라는 값은 무조건 0에서 1 사이에 존재합니다. n이 0이라는 것은 가공경화가 없음을 의미하고 n이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한 탄성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쯤에 소성 변형이 되면은 뭐 0. 얼마 정도 되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공경화 지수를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한 뭐 0.1에서 한 0.3, 0.4, 0.5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로카본 스틸, 저탄소강 같은 경우에는 N값이 0.26, 합금강 같은 게 0.15, 스테인리스강 0.45. 0.45라는 의미는 스테인리스강은 굉장히 가공경화가 많이 된다라는 거죠. 알루미늄은 0.2, 알루미늄 합금은 0.16, 가공경화가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의 그래프가 이렇게 갈 때 스테인리스 스틸의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카파는 가공경화가 많이 되죠. 0.54. 그 다음 황동도 0.49로 가공경화가 많이 되는 소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공경화 지수, 이 N 값에 따라서 이 가공경화 그래프들이 이렇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공경화 지수가 먼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이제 가공경화율, 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지겠죠. 그려진 다음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텐션에서의 인스테빌리티.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불안정한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네킹이나 또는 이제 국부적인 변형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게 언제 발생합니까? 바로 맥시멈 로드, 가장 스트레스가 높을 때, 그 우리가 그 엔지니어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스트레스가 높을 때 네킹이나 아니면은 국부적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스트레스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아 단면적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금까지는 없었던 좀 다른 변화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트레인 하드닝, 그래서 가공경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소재의 금속 소재의 가공경화가 일어나는 소재에서의 어떤 그 하중 전달 능력, 하중 운반 능력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하중이 더더욱 거기 집중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점 부분을 이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이 불안정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델타 P는 0이라고 두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로드를 P라고 두고 스트레스를 시그마라고 두고 이건 true죠. 그 다음에 단면적을 A라고 두면은 응력에다가 단면적 곱한 값은 바로 이제 하중이 되겠죠. 자, 이 값을 우리가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을 하면은 델타 P는 이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공식이니까 델타 P는 시그마 T에 델타 A 더하기 A에다가 델타 시그마 T 값이 되겠고, 우리가 이 델타 P 값이 0일 때를 인스테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왜냐면 맥시멈 로드인 때가 델타 P가 0인 거죠. 0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 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쓰게 되면은 이거를 양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해서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A분의 델타 A는 시그마 T분의 델타 시그마 T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A랑 L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A분의 델타 A가 이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리덕션인 일롱게이션이잖아요. 그죠? 리덕션 인 에어리아. 그래서 거기서 일롱게이션 구하는 방법이 리덕션 인 에어리아로 일롱게이션 구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길이로 하는 방법이랑 어차피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단면적이 줄어드는 거, 그다음 길이가 늘어나는 거랑 같고, 부호가 어차피 반대로 돼 있으니까 딱 맞는 식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냐면은 어차피 d 입실론 t로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 변형률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부피는 일정합니다. 부피는 A0, L0는 AL이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델타 입실론 t분의 델타 시그마 t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바로 이제 이 시그마 t라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그마 t. 왜냐면 요 값이 델타 시그마 t이고, 이거는 델타 입실론 t가 여기 가 있으니 왼쪽에 여기 델타 입실론 t가 가 있죠. 그러면은 델타 입실론 t가 밑으로 오고 시그마 t가 일로 오니까
요런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시그마 t분의 델타 입실론 t분의 델타 시그마 t는 시그마 t라고 하는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우리가 그 홀로만 이퀘이션을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 가공 경화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델타 입실론 t분의 delta 시그마 t,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는 거죠. 이걸 미분하게 되면은 n이 앞에 나오고 n-1승이 되니까 k의 n의 입실론에 n-1승이 됩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랑 같은 겁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여기에 지금 요 값이 요 입실론 t분의 그 시그마 t 요 값이 바로 이 시그마 t 값이 되는 거죠. 시그마 t 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한 것처럼 이 결국에는 요거를 다 정리하게 되면은 이 값은 n에다가 시그마 입실론 t분의 시그마 t 이 값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러한 인스테빌리티가 언제 발생하느냐? 그럼 이게 0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 같아지는 상황은 이 입실론 t랑 그 다음 n이 둘 다 같은 상황, 입실론 t는 n이 되는 상황에 이 인스테빌리티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트루 스트레인의 값이랑 그다음 가공경화 지수랑 이제 같아지는 경우에는 텐션 인스테빌리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같이 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뭐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거기에서의 크라이테리언, 네킹 크라이테리언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델타 입실론 t분의 델타 시그마 t가 되겠고 요 값에다가 각각에다가 델타 입실론 다 곱한 다음에 그럼 요 값을 다시 앞에 걸 남겨두고 뒤에 거는 델타 입실론이라고 하는 거는 델타 L에서 L0 나눈 값. 그 다음에 델타 입실론 t라고 하는 거는 true니까 그냥 델타 L에서 L을 나눈 값이 되겠죠.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하면은 결국에는 델타 그 입실론분의 델타 시그마 곱하기 L0분의 L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요 값이 결국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델타 입실론분의 델타 시그마의 1 플러스 입실론은 시그마 t라고 하는 이런 공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앞에서 우리가 시그마 t를 이제 나타난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요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요 값이 시그마 t잖아요. 요 값이 아까 우리가 정리를 했었던 요 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게 결국에는 이 시그마 t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델타 입실론분의 델타 시그마는 1 플러스 입실론분의 시그마 t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재밌는 사실은 뭐냐? 우리가 인장 그래프를 그림을 그렸을 때 트루로 이제 그림을 그려 볼게요. 트루로 이제 그림을 쫙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에서 이 기울기로 이제 여기 사실 이 구간 이후로부터는 이건 선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데이터 포인트는 저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포인트는 네킹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밖에 구할 수가 없죠. 네킹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그 부피가 일정하다 이 공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네킹이 발생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요까지만 포인트가 있고 요 뒤에 포인트 연결시켜 주는 건데 그럼 이 기울기를 쫙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걸 쭉 연결을 이렇게 쫙 시켜 주게 되면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켜 주게 되면 자, 이 값이 뭐가 되느냐? 이 값이. 그럼 이 값이 정확하게 이렇게 만났을 때 요 만나는 점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입실론에 대해서 x 절편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럼 이게 값이 바로 1이라는 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사실상. 뭐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만큼 온 게 입실론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거가 0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가 0이 아니라 여기가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서 온 거는 1 플러스 입실론만큼 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x 절편을 시작했을 때 1 플러스 입실론만큼의 값을 따오는 거죠. 다 왔을 때의 그때의 점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시그마 t라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뭐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1 플러스 입실론분의 시그마 t, 그게 바로 이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이 기울기를 따라서 쭉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장 이 커브를 그냥 단순한 실험 데이터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수식화해 볼 수 있는 것들, 1 플러스 입실론분의 시그마 t로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들, 이게 트루 스트레스 레인에서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회가 될 때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실습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단순하게 지금까지는 트루 스트레스, 트루 스트레인 뭐 구하고 이런 것만 했지만, 이번에 이제 금속 가공학이 들어오면서는 약간 이 텐션 인스테빌리티 개념을 좀 도입해가지고 이 그래프가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이런 컨셉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가 이제 텐사일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 정리가 다 됐고요. 뭐 정리가 됐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할 것은 이제 fracture behavior, 바로 이제 파괴 역학에 관련된, 파괴 거동에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파괴 거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덕타일과 이제 브리틀 한 걸로 나눌 수가 있는데, 덕타일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인장 커브에서 봤을 때도 이런 소성 변형이 충분히 나타나는 소재가 덕타일한 소재가 되겠고요. 브리틀한 소재는 소성 변형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탄성 구간에서 뭐 끊어지거나 아니면 탄성 구간 조금 넘어가서 끊어지는 그런 소재들이 바로 브리틀한 소재들이 되겠습니다. 덕타일을 우리가 연성이라고 하고 브리틀을 우리가 취성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인장 그래프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인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빨리 끊어진다면 당연히 파괴 인성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브리틀한 소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제 실험을 했을 때 인장 그 파면 또는 이제 인장 시편의 형상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덕타일한 소재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파괴가 발생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어떤 시어 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장 시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뭐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시어 립이라고 하고요. 시어 립. 그 다음에 여기 센터 부분을 우리가 뭐 보통 이제 뭐 덕타일 프랙처 아니면 파이브러스 프랙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파이브러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한쪽은 이제 이렇게 컵처럼 생겼고요. 컵처럼 생겼죠. 한쪽은 이제 콘처럼 생겼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컵 앤 콘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컵과 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쭉 파인 부분 되는데, 이 끝부분에는 왜 이런 식으로 컵 앤 콘 형태의 이런 식이 나타나냐면은, 이 파괴가 다 발생해가지고 끝부분에는 당연히 이제 전단 파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전단 파괴 각도에 의해서 45도에 가까운 각도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어 립에서는 이런 식으로 컵 앤 콘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덕타일 프랙처가 되겠고요. 브리틀 프랙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직선적이죠. 그래서 이 평평한 파면들이 있습니다. 평평한 파면. 그래서 이렇게 뭐 충분히 이 파면의 형태만 봐도 이게 컵 앤 콘 스트럭처가 나타나면은 연성 파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플랫한 파면이 나타나면은 취성 파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는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잘 나와 있죠. 여기에서 만약에 위쪽에 있는 거, 그러면 퀴즈를 내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거는 무슨 파괴입니까? 덕타일 프랙처입니까? 브리틀 프랙처입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짤록하게 되어 있고, 이제 이쪽이 이제 컵처럼 이쪽이 콘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은 덕타일 프랙처가 되겠고요. 아래쪽은 완전히 어떻습니까? 플랫하게 되어 있죠. 이런 것은 브리틀 프랙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덕타일 프랙처라는 걸 알 수 있고, 아래는 브리틀 프랙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정말 완전히 덕타일 프랙처,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런 식으로 파괴가 발생하겠죠. A 같은 케이스처럼. 일반적인 금속에서는 이 B와 같은 케이스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전형적인 덕타일 프랙처가 되겠고, 브리틀 프랙처는 완전히 그냥 이런 식으로 파괴가 발생된 게 브리틀 프랙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데포메이션이죠. 데포메이션 이후에 파괴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장 및 파괴 거동에서 처음에는 데포메이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바로 프랙처로 가는 겁니다. 프랙처. 그래서 프랙처라고도 하고 뭐 페일리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덕타일 프랙처와 브레이틀 프랙처에 대해서 좀 같이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덕타일 프랙처 같은 경우에는 dislocation meditate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dislocation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성 가공 도중에 네킹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처음에 작은 캐비티들 이제 공공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처음에 작은 캐비티들이 그다음에 enlargement of cavities 그래서 이 캐비티들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점점 커져서 여기에 있던 이 파면을 보시면은 그 캐비티들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되겠고요. 이 나중에 이것이 연결되어서 컵 앤 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각도가 이 인장 응력에 대해서 90도 각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두 개 이제 그냥 공공이 생기면서 여기에서 연결되는 그래서 그 인장 응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나중에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얇은 부분만 남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 부분에 전단 응력이 걸리게 됩니다. 전단 응력이 걸리게 되는 이유는 이 두께 방향으로는 힘이 잘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 방향으로만 작용하니까 여기에서는 이 45도에 가까운 이 방향으로 이 파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는 아까 제가 필기했던 것처럼 파이버러스가 되겠고 외부는 이제 시어가 되겠습니다. 시어 형태가 시어 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이게 입술처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렇게 동글동글한 형태의 파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딤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딤플은 원래는 뭐였느냐? 그 작은 공공이었던 거죠. 작은 공공들이 커지면서 이렇게 서로 만나면서 이렇게 커지게 된 게, 균열이 발생하게 된 게 바로 덕타일 프랙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이 전형적인 파이버러스 스트럭처를 우리가 딤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 덕타일 프랙처에서의 거동이 되겠고요. 다음에 브리틀 프랙처는 뭐냐면은 limited dislocation mobi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의 이동이 제한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전이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덕타일한 이런 딤플들이 막 생겨났는데 이 브리틀 프랙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형이 없죠. very little deformation입니다. 그래서 거의 없다라는 거고 rapid crack propagation. 그래서 그 대신 크랙이 전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덕타일 프랙처는 변형의 끝단에서 파괴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수로 볼 수 있겠고 브리틀 프랙처는 변형이 되기 전에 먼저 파괴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대나무와 같은 것들이 바로 그냥 조금만 충격을 줘도 쭉 갈라지는 게 브리틀 프랙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apid Crack Propagation 빠르게 그 균열이 전파하게 되겠고요. 균열 전파한 방향은 Perpendicular to Applied Load. 그래서 이 주어진 그 로드에다가 이 수직인 Perpendicular 수직인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90도 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rack often propagates by cleavage cracking of atomic bonds along specific crystallographic planes, cleavage planes.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균열들이 보통 이제 전파할 때 클리비지 우리가 벽계라고 제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이 벽계라는 스펠링을 썼던 것 같은데요. 벽계 파괴로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벽계 파괴로 전파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 그 방위 관계, 크리스탈 오리엔테이션을 따라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따라갈 때는 결정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면을 일반적으로 따라가죠. 뭐 100 면을 따라간다던가 아니면 111 면을 따라간다라던가 특정한 면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 면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 플랫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브리틀 프랙처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다음 또 대표적으로 브리틀 프랙처에서는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transgranular fracture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벽계 파괴가 되겠고 보통 우리가 이거를 뭐 입 내 파괴라고도 하는데요. 더 나쁜 경우는 뭐냐면 intergranular fracture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입계 파괴라고. 자, 입계 파괴가 뭐냐면은 이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이 파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파괴가 발생하는 게 좋지 않은 이유는
그레인 바운더리 어떤 불순물이라던가 아니면 편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것들 때문에 이 결정립 계에서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하는 파괴는 이러한 인터그래뉼러 프랙처가 되겠습니다. 그레인 바운더리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원래 여기는 파괴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파괴가 발생한 거니까 우리가 소재를 잘 만들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랜스그래뉼러는 사실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BCC 같은 그런 소재들은 극저온이 되면은 트랜스그래뉼러 프랙처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지만 인터그래뉼러 프랙처는 이제 피할 수 있는 건데 못 피하면 문제가 되겠죠. 트랜스그래뉼러는 그레인 내부로 가는 거니까 입 내부 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같은 그레인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레인 내에서 입계 파괴는 이 그레인들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인데 이 트랜스그래뉼러는 그레인 내부에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racks pass through grains. 그래서 그레인의 내부로 간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racture surface has faceted. 그래서 이게 우리 facet이라고도 facet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하나의 이런 facet이라고 하는 면과 같은 이 형태가 나타나죠 항상. 왜냐하면 어떤 시작점에서부터 어디까지 흘러갔기 때문에 facet이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다음 왜냐면은 이 가다가 만약에 이 하나 좀 가다가 이 facet이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방향이 바뀌었어요. 다른 그레인이에요. 그러면 또 뭔가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오리엔테이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facet이라는 것이 이 클리비지 프랙처에서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봤었던 덕타일 프랙처와 클리비지 프랙처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보면은 Stress Strain Behavior of Ceramics, 세라믹에 대해서도 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3포인트 밴딩 테스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파괴인성 같은 거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정도의 시편이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편은 바로 컴팩트 텐션이라고 해서 CT 타입 시편입니다. CT 타입 시편은 이런 식으로 이 구멍을 이렇게 뚫어 가지고 이걸 벌려주면서 이 균열이 성장하게 하는 그런 시편이 되겠고 3포인트 밴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시편을 길쭉한 시편일 때는 CT 타입이 만들어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길쭉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쪽에 로드를 하나 주고 이쪽에도 로드를 주고 이쪽에다 놔두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세 군데에서 눌러주는 거죠. 세 군데에서 이렇게 눌러주니까 요거를 파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두 개는 같은 개념입니다. CT는 이제 이렇게 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컴팩트 SE 3포인트 밴딩. 우리가 이거는 이제 싱글 엣지 밴딩이라고 해서 SEB라고도 하거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 방향을 우리가 모드로 따지면은 1번 모드거든요. 모드 1이라고 하거든요. 모드 1. 그래서 모드 1에 대해서 두 경우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3포인트 밴딩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 또 비교를 해보면, 알루미늄 옥사이드, 이게 옥사이드, 산화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라믹이거든요. 글라스 이런 건 비정질이고. 그러니까 세라믹 같은 경우, 우리가 금속이라고 해서 세라믹을 몰라서는 안 되는 게, 그 금속 내부에 세라믹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산화물이나 이런, 그 다음에 금속 간 화합물 이런 것들 다 세라믹입니다. 그런 것들은 경도와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사실은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비헤이비어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X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소성 변형을 잘 하지 않죠. 그래서 거의 탄성 구간에서 거의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도는 엄청나게 우수하지만 데포메이션, 소성 변형을 잘 하지 않는 것이 이 세라믹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3포인트 밴딩 그림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거랑 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두 개, 한 개 해가 3포인트죠. 그래서 포인트가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구부러지는 또는 이렇게 해서 덕타일한 경우 또는 이제 브리틀한 경우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션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돌려주는 거죠. 토션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을 이제 꽉 잡고 한쪽을 이제 계속 돌리게 되면은 이 전체 이 봉상 시편에 토크가 저장이 됩니다. 그걸 이제 쭉 풀게 되면은 뺑 돌면서 토션,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의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덕타일한 소재의 경우에는 이 트위스트가 발생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브리틀한 경우에는 파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덕타일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 토션 테스트에서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냥 텐살 테스트에서는 뭔가 컵앤콘 형태가 나타나는 게 덕타일한 거고, 아니면 일자 형태로 좀 플랫하게 나타나는 게 브리틀한 거였는데, 토션 테스트에서는 좀 반대 현상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변형을 해주기 때문에 덕타일한 소재는 이런 식으로 트위스트 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90도에 해당되게 파단이 발생하는데, 이 그 브리트나 소재는 우리 연필 깎는 거 여러분 해보셨죠? 연필 깎으면 돌돌돌돌 이렇게 말려 나오는 것처럼 이 그 돌면서 그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파괴가 다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뭔가 스프링과 같이 구불구불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브리틀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파면만 봤을 때는 덕타일한 소재와 브리틀한 소재가 인장 시편과는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토션 테스트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뭐 임팩트 테스트, 샤피, DBTT 뭐 이런 부분들, 프랙처 터프니스, 하드니스 이런 부분들은 경도까지 해가지고요. 또 쭉쭉쭉 있으니까 요 부분들은 네,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리한 내용들은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예. 요 토션 테스트까지. 그래서 뭐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세라믹의 경우와 그다음 주된 경우는 이제 뭐 덕타일, 브리틀 프랙처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 뭐 인장 시험에서 또 이제 새롭게 배운 인스테빌리티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이 샤피 임팩트 테스트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